어제부터 대구 경북 지역도 다음 달 1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자민당 정부는 내년 대선에서 한국이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공기에서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됩니다. 잠시나마 열기를 식혀주었던 소나기 소식도 없는 만큼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의 기세를 몰아서 오늘 아침 기온도 후텁지근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현재 25도, 안동과 김천은 23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더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구가 34도, 안동과 김천은 33도, 34도를 웃도는 만큼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가마솥 찜통 더위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엄청 뜨겁고 더운 날씨가 보이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면서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낮 기온은 계속해서 34도를 웃돌며 뜨거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도 다음 달 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8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수성구 헬스장 관련 감염 상당수가 델타 변이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까지 2주 동안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15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9인 이상 금지시켰다가 4일 만에 더 강화한 조치입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직계가족은 해당하지 않고 돌잔치는 16명, 상견례는 8명까지 허용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센티브가 적용돼 제한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휴가철을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비수도권인 우리 대구시도 제한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게 된 겁니다. 백신 접종자는 인센티브를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대로 또 적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인구 10만 미만 시구는 인원 제한을 모두 해제했지만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한 기준을 단일화했습니다. 봉화, 울릉, 군위처럼 3개월 넘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곳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제한 나머지는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휴가철과 델타 변이가 함께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방역 관리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께서는 꼭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한편 대구시는 현재 백신 접종률이 28.9%로 전국 평균 31.4%보다 2.5%포인트 낮다며 종교 지도자와 합창단 등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접종률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대구에서는 9개 접종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고3과 교직원 3만 1,000여 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육상진흥센터에 마련된 접종센터. 고등학교 3학년들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으려고 모였습니다. 간단한 예진을 거친 뒤 접종을 받고 이상 반응을 관찰하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수능 시험을 치기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쩌나 늘 가슴을 졸였지만 이젠 걱정을 덜었습니다.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마음 편하게 수능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결 편한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 돼 힘이 납니다. 수업 시간을 계속 마스크 끼고 행동해야 하는 게 공부하는데 조금 지장이 갔던 것 같아요. 수능이 앞에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제일 먼저 혜택 받은 것 같아요.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학생들과 생활하는 교직원도 함께 백신을 접종합니다.
일종의 불이익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제 다가오는 구모 그리고 수능까지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은 좋은 성과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는 9개 접종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고3과 교직원 3만 1천여 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합니다. 경북에서도 24개 접종센터에서 3만 4천여 명이 1차 접종을 합니다. 재수생을 비롯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이달 안에 명단을 파악해서 다음 달 백신을 접종합니다. 1차 접종 후 3주 뒤에 2차 접종이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말까지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영이나 취사, 낚시, 무허가 영업, 무허가 건축물 등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서 상수원 내에서 일절 불법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에서는 화재 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 발생한 화재는 6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8건 감소했고 화재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37명으로 지난해 42명보다 5명 줄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나 불씨 방치 같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자민당 정부는 내년 대선에서 한국이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발언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김석기 의원은 이틀 전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치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일본의 집권 자민당 정부는 내년에 대선에서 우리 한국이 정권 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일본 자민당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도저히 이 대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정권이 좀 바뀌어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반응까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긴 데 대해서 정말 축하한다고 했고 내년에 꼭 좀 정권을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하지만 김석기 의원의 발언 내용은 일본 자민당 정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정당인지 일본 정당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구한말에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던 친일파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펴내 한일 갈등을 부추겼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본 총괄공사의 망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일본 자민당 정부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이러한 내정 간섭적인 발언에 대해서 경고하고 항의를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민감한 시점에서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가감없이 전달한 김석기 의원의 언행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 지역의 시민단체가 대기질을 자체 조사했더니 공기 중에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중금속까지 더해지면서 더 독해진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전면적인 역학조사가 시급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가 지난 4월 포항 대기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지점 8곳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는 하루 동안 철이 3,773, 망간 1,732, 아연 501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미터 등이 검출돼 대기 중 중금속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오천읍의 측정소 2곳에서는 빈혈과 피부염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비소도 검출됐습니다. 중금속 같은 경우는 너무나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거짓말은 하지 않구나. 오천 지역은 정말 포스코나 그 철강공단 안에 있다 보니 진짜로 정말로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포항 지역은 철과 망간의 농도가 매우 높았는데 같은 제철소가 있는 광양권과 비교해 망간은 9배, 철은 3.6배나 더 많이 검출됐습니다. 문제는 철 등 중금속이 미세먼지와 결합해 독성이 더 강한 미세먼지가 되고 이것이 인체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 속에 그 철분이 이제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으면 미세먼지의 독성이 더 강해집니다. 주로 폐 쪽에 염증 반응이 더 나타나게 되고 주로 협심증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쪽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으니까요. 검출된 중금속의 평균 농도도 납과 구리는 포항과 광양권이 비슷했지만 크롬과 철, 망간의 농도는 포항이 서너 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일상적으로 마시는 대기를 조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더라도 장기간에 노출되거나 체내 축적되면 다양한 각종의 항경성 질환과 직업성 질환 또 암까지 유발되는 심각한 오염 물질이 일상적으로 대기질에 포함돼서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국가산업단지 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에서 포항은 전국과 비교해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악성 종양으로 인한 사망비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 중 높은 중금속 농도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결과가 의미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것의 원인을 밝히고 인과관계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것인가 그런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주민들이 대기 중 중금속으로 인해 독성이 더 강한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으뜸 음식점 15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2년 동안 으뜸 음식점 자격을 갖게 됩니다. 으뜸 음식점은 맛과 위생 수준, 시설 환경과 서비스가 우수한 곳을 발굴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2008년부터 지정해왔습니다. 선정되면 인증 표지판과 지정서를 주고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을 돕는 한편 시설 개선 자금 융자 등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내 으뜸 음식점은 이번에 선정된 곳을 포함해서 모두 34곳이 됐습니다. 경주 시내 6개 박물관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8월 10일까지 야간에도 문을 엽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밤 9시까지, 경주 엑스포대공원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고 세계 자동차 박물관과 퀴덜트 뮤지엄, 한국대중음악박물관과 근대사 박물관은 밤 8시까지 개장합니다. 경주 신라 투어 패스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 추미애 전 장관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보다 용기가 필요한 시대의 적임자로 자처하면서 21세기 새로운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꿩에 비유하며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의 정책과 포부, 김철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먼저 대권 후보로서 본인의 경쟁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추진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지혜보다 오히려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검찰개혁을 통해서 저는 추진력과 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개혁 정신 그런 걸 보여드렸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를 두려움 없이 열어갈 수 있는 추진력 있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의 덕목이 그 무엇보다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때이고 그런 것이 저의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악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개혁을 실천하는 그런 장관의 지위를 저항하고 개혁에 그 부적응했던 개혁 반대를 했던 분이죠. 한마디로 무엇보다 검찰총장이 대선 직행을 하면 그 앞에 있었던 수사의 정당성이 다 훼손되는 거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심을 가지고 수사를 했구나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꿩은 이 조류 중에 이제 닭과죠. 그런데 멀리 날지도 못하고 높이 날지도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돌아요. 그래서 결국은 날짐승이긴 하나 이렇게 쉽게 포획되는 매한테 쉽게 잡히는 그런 날짐승이죠. 그러니까 뭐 길게 가지 못할 것이다. 높이 날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뭐 보니까 제가 국민의힘당 보니까 결국은 꿩 대신 닭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해법으로는 불로소득을 없애는 근본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은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일찌감치 지대개혁을 주장을 했고요. 2017년 정권 초반이죠. 당대표로서 지대개혁을 주장했던 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우리 GDP의 한 23% 정도나 차지하고 있어요. 임대소득에서 금융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과세를 하자, 합리적 과세를 하자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응용기술에는 또 최첨단이에요. 그러면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대한민국 응용기술을 결합하면 그 유라시아를 다 우리 시장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죠. 다시 평화라는 건 철도를 이으면 값싼 물류로 여기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을 지나고 러시아로 가고 우리 새로운 시장을 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은 기초과학 인문기술 위주로 이 연구 인력을 배양을 하고 영남대 같이 이제 사립대학은 이 응용기술 이런 걸 가르쳐서 직접 직업 일선에 나갈 수 있는 인재를 배양하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해주고 이것이 이제 그 경북에 있는 이 다른 작은 소규모 대학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특화 전문화된 이런 직업 교육을 하는 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의 그런 공간으로도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육 체계도 바꾸고 또 산업적으로도 이걸 이 대구 경북 메가시티 식으로 연계하는 종합 구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늘 이 국민 통합을 주장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국민 통합은 진정한 개혁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떤 권모술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국민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다시 개혁의 깃발을 들고 고향에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손 잡아주셨듯이 저의 깃발 맞잡아 주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 160개사를 대상으로 대구 지역 상반기 기업 실적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61%가 올 초 계획한 상반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내수 시장 침체, 최저임금과 기업 부담 법안 등 정책 리스크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탄소 중립제도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40%가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고 50%는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내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사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제 쿨 산업전을 개최합니다.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대구와 경북 기업 26곳을 포함해서 모두 73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쿨링 포그, 스마트 그늘막 같은 공공재 분야를 비롯해서 쿨 섬유 등 산업재 분야, 가전, 침구, 의료 등 소비재 분야의 다양한 제품과 최신 기술을 볼 수 있고 온라인 수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대구 시내 편의점 100여 곳에 직원을 부를 수 있는 도움벨이 설치됩니다. 대구시와 편의점 GS25는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10월까지 편의점 100여 곳에 장애인 고객을 위한 도움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장애인 고객 응대 교육을 하고 이후 장애인 고객 이용 실태를 모니터해서 개선점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의 기세를 몰아서 오늘 아침 기온도 뜨겁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이 25도, 안동이 23도, 김천도 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만큼 더위에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낮에도 대구는 뜨겁습니다. 34도, 안동도 33도, 김천 34도로 이번 주에는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가마솥 찜통더위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을 자제하면서 건강을 좀 더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들면서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5도, 청도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모두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미의 아침 기온 24도, 김천 23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미 33도, 김천 34도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23도, 의성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33도, 의성 34도로 날이 무덥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24도, 낮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